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져요.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돼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 녹두의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우리 장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서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한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도 풍부한데,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겠죠.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인데, 이뿐 아니라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거 아시죠?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죠. 이뿐 아니라 우리 몸의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있죠.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드시면 되는데,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키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 맛있는 이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되는데,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돼요.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효과적이에요. 철분도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이 혈관 질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녹두는 또한 혈당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져요.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죠.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5.9%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도 볼 수 있었죠. 팥은 쌀이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도 억제하는 효능도 있죠. 팥은 한의원에서도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부종을 줄여주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돼서 살이 찌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한테는 더욱 효과가 좋은데,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녹두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에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해요. 다만 이런 찬 효능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평소 몸에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위나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이에요.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돼요.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고, 우리 몸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엔 상극이 될 수가 있죠.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녹두의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없어지게 되겠죠.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은 풍부한데,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녹두에 풍부한 칼륨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은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간혹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몸에 칼륨이 쌓이겠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육의 약화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검은 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이 사라집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을 싹 녹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시죠?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 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죠.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의 손상,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서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죠.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검은 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원인이 되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면서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증상이 만약 심해지게 되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요.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나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이것이 왜 피부에 좋냐 하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 세포의 막을 구성하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이것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이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한 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두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틴산은 식물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더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겠죠?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셔보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서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이 잘 붙지 않아 걱정이신 분, 반대로 올챙이 배가 내려오지 않아 답답하신 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위장은 휴식을 취하고 간과 근육은 밤새 혈당을 서서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속 에너지 탱크는 텅 빈 상태가 되는데 이때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과 배고픔의 곡선, 심지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기분 곡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효소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잠깐 올라간 혈당도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빨리 많이 달게 들어오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공복에 꼭 챙기면 든든하고 안전한 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 흰자에는 근육을 지키는 고급 단백질이 있고 노른자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는 콜린, 루테인, 비타민 D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당질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점심때 과식할 걱정도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 걱정이신 분은 하루 한 알, 약으로 관리 중인 분은 2알, 수치가 정상인 분은 3알까지 드셔도 무방합니다. 껍질을 까두었다가 외출 전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간식의 유혹도 이겨내기가 쉽겠죠. 둘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인데요. 일반 요구르트에서 수분을 빼 농축했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단백질은 약 2배, 당분은 절반 이하가 됩니다. 한 컵만 먹어도 아미노산이 10g 이상 들어와서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뱃속의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자극해서 식욕을 자연스럽게 내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얼린 블루베리나 잘 익은 바나나 반쪽을 살짝 곁들여 보시면 아주 달콤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꿀을 넣고 싶으시다면 티스푼의 반 정도 양만, 또 향이 심심하다 싶으면 올리브유 한 방울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고소한 맛이 살아나면서 혈당 상승도 더욱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콩인데요. 전날 밤에 물에 불린 병아리콩, 검정콩, 완두콩을 아침에 약 10분만 삶아두면 뜨끈한 2주먹 분량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뼈와 혈관, 장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씹는 것이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두부 한 컵이나 무가당 두유 한 잔으로 바꿔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콩 단백질은 동물성 지방과 다르게 혈관을 막지 않고 콩 껍질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에 유익균을 늘려서 체내의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부족해도 속은 편안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서 만든 CCA 착즙 주스인데요. 사과의 펙틴은 독소를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눈과 피부를 살려주고 양배추의 설포라파는 위 점막을 보호해줘서 전날에 먹었던 튀김이나 술의 자극을 부드럽게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믹서보다 착즙기가 좋다고들 하지만 껍질째 잘게 썰어서 약 10분 이상 꼭꼭 씹어서 먹으면 식이섬유까지 통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가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틀니를 하셨거나 혹은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저속으로 착즙을 하시거나 믹서를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고요. 이제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금지 목록은 시리얼과 우유, 빵, 떡, 면,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나 흰쌀을 곱게 갈아서 설탕, 소금, 기름으로 버무린 다음에 바삭하게 만들고 우유와 함께 들이키게 되면 10분 만에 혈당이 약 180에서 200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폭포처럼 분비가 되면서 2-3시간 뒤에는 90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고 손발이 떨리면서 속이 허해져서 또다시 단 것을 찾게 되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한번 잘못 먹은 탓에 온종일 과자나 커피, 주스가 이어지게 되고 저녁이면 기운이 빠져서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단맛의 음료인데요.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 한 8알 정도, 그리고 시중에 커피 우유 한 팩에는 12알 정도의 설탕의 양이 녹아 있습니다. 제로라는 이름이 붙어도 아스팔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장내의 균형을 깨트릴 수가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키운다는 연구가 늘고 있으니 갈증에는 물이나 보리차, 레몬 슬라이스 물로 대신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복의 커피인데요. 카페인은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서 속쓰림과 또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과 맥박을 올리게 됩니다. 커피가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식후에 한 잔으로 바꾸어도 장운동 효과는 비슷하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튀긴 음식, 라면, 국물, 그리고 짭짤한 통조림인데요. 약 200도씨 이상의 고열에 노출이 되면 식품 속의 단백질이 당과 엉기면서 AGES라는 당 독소가 되는데 이 물질이 혈관과 뇌세포에 달라붙어서 치매,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라면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2배가 들어있으니 나는 면만 건져 먹겠다 하셔도 맛 국물을 두어 숟갈 드시다 보면 어느새 나트륨 폭탄을 자연스럽게 들이킨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침은 어떻게 차리는 것이 좋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전날 밤에 현미, 귀리, 검정콩을 2대 1대 1 정도의 비율로 반컵씩 씻어서 전기밥솥에 예약을 걸어두고요. 아침이 되면 눅진한 잡곡밥이 완성이 되어 있겠죠. 밥 반 공기 정도에 삶은 달걀 2알, 데친 시금치 한 줌, 깍둑 썬 사과와 당근을 올린 뒤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을 곁들이면 한 그릇에 아주 좋은 아침이 완성이 됩니다. 장이 약한 분들은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릭 요거트와 콩의 양을 늘리시면 되고요. 살이 빠져서 걱정인 분들은 아보카도 반 개나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추가해서 열량을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조리 시간조차 아깝다 하시는 분은 달걀에 그릭 요거트, 바나나 요 3종 세트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달걀은 전날 밤에 미리 삶아두고 요거트와 바나나는 컵에 담은 다음에 포크로 열심히 으깨서 섞어주시면 3분에서 5분이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견과류 한 줌을 뿌려주시면 씹는 즐거움까지 갖춘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겠죠. 심지어 밖에서 먹을 때도 편의점에 가셔서 삶은 달걀,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바나나 요 3가지만 골라주시면 되니까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드실 때는 꼭 약 15분 이상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화도 나눠가면서 열심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만감의 신호가 뇌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인데요. 젓가락 식사도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늦어지고 꼭꼭 씹는 동안 침 속의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서 위장의 부담도 줄여주게 됩니다. 아침을 이렇게 바꾸면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빠른데요. 첫째 주에는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내려갑니다. 둘째 주가 되면 점심 직전에 당 떨어지는 느낌이 사라지게 되고요. 셋째 주 정도가 되면 저녁 늦게 뭔가가 당기는 야식 증후군이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주가 되면 허리띠가 한 칸 정도 여유로워지게 되고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횟수도 줄어서 잠이 깊어졌다는 걸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 음료를 3리터씩 마시던 50대 여성분이 이런 방식으로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15에서 6.2까지 낮춘 사례도 있으니 나이가 많아서 난 이제 늦었어 라는 걱정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는 아침 쓰린 속 때문에 죽, 누룽지, 미숫가루 같은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어 하신다면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4시간 정도 한번 앞당겨 보세요. 위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일이 적어서 아침에 속쓰림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달걀, 콩, 요거트를 삼키기가 아니라 씹기 방식으로 드셔보시면 의외로 속이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맛이 좀 심심해서 이게 무슨 재미냐 싶으시면 달걀에 카레가루 한 꼬집, 요거트에는 계피가루 한 꼬집을 넣어서 향을 한번 살려보세요. 카레, 커큐민, 계피의 시나믹산은 둘 다 혈당의 상승 속도를 늦추고 염증을 낮춰주는 양념 속의 약과 같은 것이니 마음 놓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단을 꾸준히 지키는 비결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냉장고 문에 계란, 콩, 요거트, 채소, 과일 작은 것 이런 순서를 적은 메모를 붙여서 놔둬보시고요. 문을 열 때마다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둘째는 아침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먹은 메뉴를 적고 정제 탄수화물 0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열흘, 20날 동그라미가 이어지다 보면 괜히 뿌듯해져서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셋째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자유 아침으로 정해서 친구분과 다른 식당이나 빵집을 가더라도 나는 계란, 요거트 먼저 먹고 시작한다는 원칙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규칙은 90%가 지켜지면 성공이 되기 때문이죠.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몸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 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인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 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떨어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에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의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이제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두어 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